며칠 전 늦잠을 자고 있노라니 아내가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고 소리를 빽 질렀다. 여보, 제발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것 좀 쓰세요. 나는 강경한 아내의 기세에 어느 정도 주눅이 들어서 부스스 몸을 돌려 일어나 아내가 준 종이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았다. 그 머리맡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가정환경조사서. 나는 그제야 그 종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겨우 알아차렸다. 작년 말부터 내년 봄이면 다혜를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는 아내의 말을 수십 번 들었으며 다혜년도 나 언제 유치원 가? 응? 하고 묻기 일쑤였고 며칠 전 아내는 마침 유치원에 들어갈 정년기에 있는 아이가 있는 동리 친구와 둘이 유치원에 들러 입학원서를 가져왔노라고 내게 말했던 일이 기억났던 것이다. 나는 하품을 하면서 펜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가 벌써 학부형이 된다는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잘 구별되지 않는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스며들고 있었다. 솔 벨로우의 미래의 아버지라는 작품의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다. 정확히 기억되지 않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어느덧 현재의 시차를 뛰어넘어 늙은 자신의 모습을 얼핏 느껴보는 내용으로 기억되는 썩 훌륭한 작품인데 갑자기 딸아이의 신상 명세서를 들여다본 순간 나 역시 내 먼 미래가 명확히 엿보여지고 그러자 이불을 가슴에 대고 엎드려 있는 자신의 모습이 먼 미래에서 본다면 아득한 옛 기억에 불과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현재와 미래가 뒤엉킨 허망한 느낌이 나를 감싸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들 바라보듯이 돌아보았으며 갑자기 시차를 뛰어넘어 훌륭히 성장한 다혜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짧은 찰나는 얼핏 정성을 가다듬어 또다시 확인하려 했을 때는 이미 쟤처럼 쓰러져 버려 깜빡 꿈과 같은 미로의 회랑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래, 8년 전엔 태어나지도 않은 딸년의 신상명세서를 지금 나는 쓰고 있다. 그러자 세월의 치차 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왔다. 옛날 내가 어린 나이에도 새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의례 선생님은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한 장씩 나눠주고 다음 날까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었다. 그것을 나는 언제나 형 보고 써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겨우 글만 읽고 쓸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형은 가족란을 쓸 때마다 의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서는 학력란에 연희전문학교 졸업이라고 당당하게 썼으며 어머니의 학력란에는 숙명여학교 졸업이라고 거침없이 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주 어릴 때는 그저 막연히 형의 말대로 아버지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생이며 어머니는 숙명여고 졸업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형은 새 학년 가정조사서에 아버지 이름을 쓰고는 보성전문학교 졸업이라고 썼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형에게 작년에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이라고 썼는데 왜 올해는 보성전문학교 졸업이라고 썼느냐고 의아해서 물었더니 형은 그렇다면 연희전문학교 졸업이지 뭐 하면서 정정했는데 그때 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낌새를 느꼈었다.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야 나는 아버지가 실은 가난해서 대학 문전에 가보지 못한 분이며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국민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교장 선생님까지 역임하셨으며 어느 날 전혀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고학도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는 그 당시 편협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독선으로 소학교를 겨우 나오는 정도의 학력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뒤부터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신상 명세서를 쓸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아버지의 학력란에는 그저 고졸, 어머니의 학력란에는 소학교 졸업이라고 써내려가는 결벽증을 고집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실이 도대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며 비록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가계부에 콩나물을 공나물이라고 쓰실지언정 어머니의 감수성은 누구보다 월등해서 만약 어머니가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신여성이 되셨을 것이라 확신하는 내 마음은 절대로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내 신상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확인해 보지 않을 형편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주저없이 써내려가게 했으며 나는 비로소 허위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딸년의 유치원 입학 원서를 본 순간 나는 왠지 겁부터 덜컥 났던 것이다. 소문에 듣던 대로 자가용이 있는가, 피아노가 있는가 따위의 질문이 그 입학 원서에 있다면 과연 그러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인 유치원에 입학에 솔직히 써서 행여 어떤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대충 훑어보니 다행히도 그런 질문은 없었는데 만약 자가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내가 사춘기 소년 때만큼의 용기를 보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가족란에 내가 이 세상에서 창조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녀석의 이름을 적었으며 나는 주저함 없이 학력란에 연세대학교 졸업이라는 사항을 적어 놓았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 미래의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신분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신분을 감추려 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소한 갈등에서도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기회를 우리 미래의 아들들은 아마도 박탈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의 생년월일란에 1945년 3월 8일 생이라고 썼으며 내 생년월일란에는 1945년 10월 17일 생이라고 썼다. 내가 쓴 신상명세서를 보더니 아내는 불평을 했다. 여보, 뭘 그렇게 써요? 내 생년월일을 1946년 3월 8일 생으로 고치세요. 아니 왜? 남편보다 7개월이나 연상이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괜찮아. 볼펜 주세요. 5자를 6자로 고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내 참 치사해서 볼펜 줘요. 안 돼. 나는 고집을 부렸다. 이제 처음 딸년의 신상명세서가 시작됐어. 이제 비로소 사회인이 된 거야. 앞으로 수백 장 커갈 때마다 그것을 쓸 테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